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요즘은 유병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병력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병력 한두 개쯤은 있다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게 현실인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병력이 있어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병력 때문에 노후가 그간 걱정이 됐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특별히 오늘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M사 러브에이지 건강자산 변액 통합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를 02-3153-2666번을 쓰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남기실 수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강의 시간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최근에 우리가 장수시대의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년기에 가장 큰 장수의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활비,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비입니다. 모든 분들이 노년기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018년 올해 현재 우리나라가 노년 인구 14%를 초과해요. 네,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 20%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90대, 그리고 부모가 70대, 자녀가 50대, 023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다 병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길게 오래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나머지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요. 유병장수 시대에 우리가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봤더니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특히 고지혈증. 고지혈증 하면 고혈압과 거의 세트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 누구나 나이가 들면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뼈가 약해져서 골관절염 등 다양한 이런 질병들을 볼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만성질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30대, 40대에도 이렇게 성인병이라고 불렸던 이런 질병들이 저연령층까지 확대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쉽게 낫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토록 약을 먹으며 관리하며 평생 동반해야 되는 동반질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에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평균 수명이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은 기대 수명이 약 7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수명 기간은요, 약 64.9년. 그리고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약 14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았지만 어쨌든 노년에 가면은 결국은 병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약 86세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약 65.9년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년에서 7년 더 장수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유병기간, 즉 아프면서 사는 기간이 약 2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프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픈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치료비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활비뿐만 아니고 치료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료비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까? 평생토록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노년에 와서 평생 써야 될 치료비의 약 80%를 65세 이상 노년기에 쓰고 간다고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치료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65세 이상 치료비가 진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봤더니요. 2015년 기준으로 약 357만 원 1인당 이렇게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2025년에는 약 591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30년쯤에 가면 약 760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길게 사는 만큼 치료비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는 얼마나 들까? 2015년 기준으로 409만 원이었는데요. 10년 후에는 약 7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30년까지 내다본다면 964만 원인데 1인당 진료비였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장수한 시대라면 연간 진료비는 약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크게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요. 65세 미만과 이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미만들은 이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아직은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방문 시간이 없거나 바빠서 물론 아주 심각하게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루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1%는 경미한 증상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고 아직은 괜찮아. 아직 나는 젊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니 이렇게 병원에 가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약 20% 정도는 경제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병원에 가고 싶고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보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들까도 염려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루다 보니 치료를 못 받게 되고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65세 이상은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도요. 이 정도 아직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것은요. 약 50% 가까운 비중이 바로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죠. 이제 연금 같은 경우도 최저 생계비밖에 없고 크게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 그런데 병은 찾아왔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식들 눈치 보이고 손 벌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미루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수술도 그만큼 간단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술비는 요즘 최근에 수술은요. 입원하지 않고 당일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건당 치료비를 봤더니 2010년에는 약 223만 원 건당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15년도는요. 약 260만 원으로 꾸준히 수술 건당 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간단해졌지만 그리고 완치율도 높아졌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유병자 플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기타 많은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한두 가지 이상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딱 3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통과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담보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에 암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력이 없는 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의사소견 또는 추가 또 재발
이런 합병증 이런 것만 없다면 당연히 가능하신데요. 이거 외에도 혹시 최근에 뭐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술을 했다거나 교통사고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요. 이 조건에는 아닐지라도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담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암과 뇌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저는 기본만 준비했지만 여기에서 암은 최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대부분은 뇌졸중 특약은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뇌출혈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뇌졸중으로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하는 뇌졸중 특약이 혈압이 있는 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발병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요. 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동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졸중 특약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일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따지면 좋을 것 같고요. 급성 심근경색증도 1,000만 원.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요. 암 3천에 뇌가 4천 그리고 심장이 3천 해서 합이 1억 정도의 진단 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이렇게 큰 질병에는요. 반드시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당 하루만 입원해도 5만 원씩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잘 걸리는 부분에 수술비와 입원비. 특히 입원비는요. 집중치료실이나 중환자실 입원비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7만 원 정도 추가로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해나 질병 수술비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유병자 플랜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보장을 받는데 그럼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나이별로 했는데요. 55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4만 원대이고요. 남성 6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70세도 있고요. 75세, 80세까지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령에 맞게 또는 부모님의 연령에 맞게 설계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파도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뇌출혈을 포함해서 이 뇌졸중이 보장이 된다는 거,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암, 뇌, 심장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은 그대로 100세까지 받으시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하는 납입면제 기능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력인 여력에 맞게 갱신과 비갱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갱신의 장점은 현재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고요. 그러나 보험료가 향후에 인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갱신은 현재 조금 비용이 부담될 수는 있지만 정한 기간 동안만 내고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일반암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암. 즉 여성 같은 경우는요. 자궁암, 유방암이 대표적인 발병 확률이 높은 암이고요. 남성들은 대장 전망내암, 전립선, 방광암 등이 있는데 이런 생식기암도 이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보험들은요. 이 부분을 소외감으로 빼서 10% 정도 줬는데요. 암을 3천만 원 넣었다면 이 전부가 다 3천만 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암의 범위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입원 일당 등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우리가 암은 재발이나 전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라도 이 특약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1년마다 계속해서 암이 발병하고 나면 매년 자금이 나와서 생활비나 또는 치료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3세대가 함께 유병을 가지고 오래도록 장수하는 100세 시대에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다면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는 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저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강의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을 들여다볼까요? 네, 예. 오늘의 증권은요, 36살인 여성분 증권인데요. 네. 이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실손 의료비를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 이제 친구분이 그래서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주셨던 그런 보험인데 지금에 와서 뭔가 이제 내가 의도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 예, 의뢰를 했던 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요. 예. 증권을 보시면 증권의 이제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상단의 부분에 보면 내가 어떤 형태의 보험을 준비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내가 언제 가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근데 수익자 부분에 보시면 사망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만약에 그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내가 사망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결혼 후에는 어떨까요? 뭐 결혼 후에도 굳이 내 지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는 아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배우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여성인데 친정 어머니가 너무나 정말 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 사망보험금 결혼 전부터 만약에 친정 어머니가 해주셨다가 준비를 잘 해주셨다가 나중에 사망을 해도 친정 어머니한테 나는 뭔가 혜택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친정 어머니를 사망 수익자로 지정을 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1순위가 일단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그다음에 후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망일지라도 내가 의도했던 것과 또 상관이 없이 나중에 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상속인을 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얼마든지 이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변경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뭐 이미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이미 사망했잖아 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내가
그 생존해 있을 때 타는 것만 중요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분명히 뭔가 이제 분쟁의 소지가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정을 좀 해놓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제목으로 보면요. M사의 러브 에이지 건강 자산 하고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변액 통합 보험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요. 변액 통합 보험이라는 글자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의 형태를 보면 앞에 있는 그런 제목들 말고 뒤에 나와 있는 통합 그리고 변액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변액이라는 것은 공시이율이 아니라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보험에 내가 가입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통합이라는 글자는 뭔가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들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뭔가 다양한 혜택이 들어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런 예. 생각도 들죠. 분명히 이분은 실손 의료비를 중요했는데 통합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이 내용에도 있는지 한번 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의무 납입 기간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납입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나운서님 지금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2개월 동안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2개월 죄송합니다. 2개월 동안 보험료를 안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2개월 동안 돈을 안 내면 네. 실효가 되죠. 아, 실효되나요? 예, 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실효라는 것은 예. 결국에는 뭐냐면 1개월 동안은 만약에 돈을 안 내면 그냥 유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개월 동안 돈을 안 내도 보장은 유지가 됩니다. 돈을 그러니까 2개월치를 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 내지 않아도 보장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효라는 뜻은 뭔가요? 실효라는 것은 예. 1차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는 그 순간에 보험의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2개월치를 안 내도 그때 당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금액을 내면 연장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다시 아니고요? 보장이 시작돼야 되는 건데요. 예, 예. 다시 설명을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일반적 보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 내가 보험을 안 내도 안 내는 동안에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2개월 이후부터 보장을 못 받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부활이라고 해서 돈을 납입하면 그때부터 다시 보장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거죠. 네. 근데 변액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의무 납입 기간 동안 돈을 냈어요. 그 다음 동안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돈을 안 내도 보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특이하죠. 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면 적립금이 소진하는 그날까지요. 아, 예, 자, 예. 36개월이라는 것은 펀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펀드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적립금이 있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 36개월 동안은 무조건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36개월 이후에는 자유납입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만약에 내가 납입하는 여력이 좀 없다라고 하면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액보험에서만 갖고 있는 이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유지한 이후에는 이런 기능이 난 있는지 모르면 지금 납입하는 게 조금 여력이 어려운데도 2개월이 지나서 나는 2개월 동안 만약에 납입을 못한 다음에 혜택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은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혹시 변액보험인데 내가 실효가 돼서 보장을 못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증권권에서 한번 보시면 다시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보장 내용으로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보장 내용에 보시면요. 일단 실손 보험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계약, 사망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데 문구가 조금 특이하죠. 종합형 입원, 종합형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그리고 질병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을 종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 입원, 종합 통원은 둘 다 합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 입원과 종합 통원에 약간 장단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보시면은 나는 종합형으로 있고 어떤 건 종합 통원으로 통원도 그냥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입원으로 보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입원했을 때 자기부담금 10%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제 금액이 최고 200만 원이 공제될 때까지 10% 자기부담금을 뗍니다. 그러면 상해에서도 200만 원을 공제해야 되고요. 질병에서도 200만 원을 공제해서 연간 최고 공제 금액은 4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으로 이건 두 개를 합해놨어요. 그러면 얼마를 뗄까요? 공제 금액이. 아나운서님 맞춰보세요. 종합이요? 모르겠는데요. 종합은 합해놨기 때문에 2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비자에겐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유리한 예. 거죠. 따로따로 분류돼 있으면 최고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야 되는 금액을 네. 200만 원만 공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과거에만 있었던 종합 입원 특약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이 분명히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근데 통원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통원은 180번, 180회를 병원을 갈 수 있는데요. 상해, 질병 모두 다 또 이것도 통합입니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갈 때 만약에 횟수가 많았다 보면 상해로 180회를 만약에 사용했다면 질병으로 통원을 할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보면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와 질병이 분류되어 있는 통원이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산 금액으로 봐도요. 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통원할 때 병원비를 사용하는 금액은 대부분 25만 원을 선택하시고 예. 약제비로 사용하는 금액을 5만 원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통원으로 병원 비용을 20만 원, 그리고 약제비로 이제 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비로 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통원해서 병원비로 쓸 금액이 많을까요? 약제비로 쓸 돈이 많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아닌가요? 약제비가 10만 원 이상 나오나요? 병원 갈 때마다?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20만 원하고 25만 원 중에서 통원비는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20만 원? 20만 원 더 많이 쓸까요? 25만 원? 25만 원이 좋겠죠. 예. 25만 원. 오늘 계속 들리시네요. 제가 많이 안 아파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 병원을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내가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20만 원 한도인 거와 25만 원 한도. 어떤 게 좋을까요? 한 번 같은 경우는 5만 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만약에 10번 갔다면 5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네. 병원을 내가 한 번, 두 번 갔을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약제비 어차피 뭐 한 번 청구하는 거고, 근데 통원비는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CT 촬영하고 했더니 2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25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5만 원 차이지만은 이게 누적이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보다는 현재 분류되어 있는 상해 통원비, 질병 통원비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장 기간으로 보시면 일단 20년 동안 납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손 의료비는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는 이제 뭐 두말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갱신인 것을 알고 뭐 갱신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실손 의료비 3년 갱신과 1년 갱신의 차이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3년 갱신이 유리하냐, 1년 갱신이 유리하냐, 아직까지도 이제 분분한데요. 아나운서님이 생각하기에는 3년 갱신과 1년 갱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3년 갱신이 더 좋지 않겠어요? 어떤 이유로 좋을까요? 보험료 오르는 인상폭이 좀 적을 테니까. 적을 테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생각하기에 나눠서 조금 틀린데요. 예. 만약에 내가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1년 갱신이 좋을까요? 3년 갱신이 좋을까요? 3년 갱신이요. 그럴까요? 3년 갱신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도 할인을 안 해주고요. 1년 갱신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더니 할인을 해준대요. 이제 어떤 게 좋을까요? 1년 갱신이 좋겠네요. 그렇죠. 정답이 바뀌었네요. 예.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3년 갱신이 유리할 수도 있고 1년 갱신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젊은 연령대에는 분명히 3년 갱신보다 1년 갱신이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노후가 돼서는 어떻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총 내가 납입하는 기간이 20년만 납입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만약에 36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20년이어도 56세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총 납입 기간으로 봤을 때는요.
할인을 받는 것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 통계로 봤을 때요. 젊은 연령층 50대 이전에 60대 이전에 병원 가는 확률 보면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전하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맹충호 전문가님. 네. 주계약이 지금 이제 이거 증권을 보니까 사망보장금으로 돼 있어요. 3,500만 원 이렇게. 그럼 이게 종신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 명예는 왜 종신보험이라고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이라고 안 나와 있는 건 통합보험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칭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 그렇죠. 명칭을 통합보험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가 보험료를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봐드렸는데 보험료를 구분해보면 납입보험료가 55,550원인데 실제로 주계약 보험료가 39,150원이에요. 근데 특약 보험료로는 12,400원. 여기 나타난 이 특약은 실손의료비겠네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특약은 통합형이라서 다른 특약도 분명히 많이 있었겠지만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었고 오로지 실손의료비만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험을 항상 내가 가입하고 나중에 점검하실 때 내가 원한 것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는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게 나는 실손의료비를 위해서 12,400원만을 내도 됐었던 거죠. 6년 동안. 그리고 향후에도 12,400원에 준하는 돈만 내면 되는데 종신보험에 실손의료비를 넣다 보니까 39,150원을 20년 동안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망보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했던 보장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예. 39,000원어치 만약에 내가 진단비를 준비한다. 그러면 아나운서님 암 진단비 많은 거 설명하면 또 부족하니까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암 진단비 39,000원이다. 36살. 암만 준비를 한다. 네, 진단비를. 그럼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풍어를 읊는다는 서당계가 됐잖아요. 네네. 암만 한 4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하나 맞췄네요. 예, 결국 이제 정답을 맞히셨네요. 예. 암만 준비한다라면 36세 여성 같은 경우에 10,000원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암 진단비 4천만 원을 내가 준비할 것이냐, 그냥 종신보험에 사망보장 3,500만 원을 준비하실 것이냐도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증권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입이 돼 있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내가 과연 선택한 보험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은 보험인가를 보실 필요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권하고 약관하고 이제 분류하는 팁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약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증권에 기재된 보장 내용은 보통 약관의 일부 내용으로 오탈자나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권만 보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원비를 갖다 내가 청구하려고 봤더니요. 증권에 보니까 1일부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했더니 생각한 것처럼 보험금이 안 나왔어요. 약관에 보니까 4일째부터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약관은 보험이 만들어질 때 이미 정해진 규정이고 증권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할 때 내가 가입한 담보만을 설정해서 새롭게 인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분명히 약관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에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험금 청구하실 때 해석할 때도 약관으로 해석해야지만이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이야기해보면요. 약관에서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 증권에 기재가 안 돼서요. 오히려 오탈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타나 글자가 빠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빠져서요. 증권만 봐서는 내가 청구할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약관을 보면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내가 준비한 보험 그런 누락 없이 놓치는 거 없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실비보험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가입하게 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증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증권을 들여다보면 모르겠는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렇게 내 보험도 증권을 분석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희 아들 보험 궁금해서 지금 가입돼 있는 게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세요.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9이요. 29이요. 네. 어머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들 보험에 가입을 하신 상태고 지금 납입도 하고 계신 중이신 거죠, 네. 어머님께서?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2개 받아봤는데요. 네. 그 행복통합보험 흥국화재에서 가입하신 거랑 CI통합종신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하나생명에서 이렇게 2건 맞으신가요? 네네. 예, 혹시 특별히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걱정되는 건 없는데, 예. 지금 현재 들어져 있는 게 괜찮은가 보고, 그 다음에 추가 가입이 가능하면, 빠진 게 있으면 추가 가입도 좀 할까 하고요. 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가입도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정리해봤습니다. 2건의 보험이 있으신데요. 아들 보험이죠. 2015년에 또 2009년도에 각각 이렇게 하나씩 가입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달의 보험료는 12만 6천 원 정도 납입이 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올해 29된 아들 보험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부족한 보장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얘기 나눠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을 물려주시려고 보니 지금 아드님이 취업을 하셨나 보네요. 네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보험료를 어머님이 납입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취업을 하면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을 해서 물려주고 있는데요. 네. 증권을 보니, 하나생명, 대한 유니버셜 CI보험 같은 경우는, 20살에 준비하셨는데,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그 보험을 준비하실 때 사망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생존보험이 중요하신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보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네. 그렇죠. 근데 20살 때 준비하실 때 이 2가지를 다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이제 2015년에 이제 흥국화재 행복통합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행복통합보험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 기본 계약이 상해 휴장의 80%랑 3% 이상이 1,000만 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해 사망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년 납입 100세 만기라서 20년 동안만 납입을 하시면 100세 동안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이 있는데요. 네. 5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몰랐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녀분 나이가 29살이면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14번 정도는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로 14번이면 대략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아마 적어도 4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훌쩍 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거를 만약 비갱신으로 준비하셨다면 10만 원은 안 될 것 같네요. 딱 봐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험 하나생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CI 종신보험이에요. 시청자님 혹시 CI 보험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크게 아프면 보상을 그렇죠. 받는 네, 거.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사망보험의 한 80%, 50%를 먼저 이제 치료 목적으로 받는 보험이 CI 보험인데요. 이 보험의 장점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중대하면 먼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은
중대한 질병 중에 이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 중에 만약 뇌졸중이 먼저 발생을 하면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보험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하지 않은 그냥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아직 자녀분이 젊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설계사분이 뇌출혈이 걸렸는데요. CI 보험을 청구를 했더니 부지급을 됐대요. 이유가 뭐냐면 뇌출혈이긴 하지만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긴 하지만 약관에 부과되지가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관상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자녀분이 어리시잖아요. 젊으시잖아요. 네. 이런 조건이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보험보다는 제한적인 조건이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 아나운서님, 예. 요즘 어린이가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보험 개정되면서 좀 폭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보험에서 어린이라 하면 보통 30살까지를 어린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자녀분은요, 아직 어린이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보다 더 폭넓은 보장인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70%나 10% 넘는 확률이지만 모든 심장에 관련된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어린이 보험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이런 진단금 준비하시고 살면서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치거나 아파서 휴장애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고루 이런 담보를 넣으시면 어린이 보험으로 한 6만 7천 원대로 하시면 지금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갱신이니까 비갱신으로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생명의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이 4천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20살에 만약 4천만 원을 비갱신을 준비하셨으면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29살 같은 경우는 이 4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거의 비슷한 보험료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시면 이 하나는 보장성보다는 그래도 보장 플러스 사망을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하나생명을 유지하시면 보험료 조정을 하시면 한 12만 원에서 9만 원대로 줄었기 때문에 여유자금 생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린이 보험 6만 원대로 좀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저희 상담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예, 저희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봐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 시청자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5645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래전부터 당뇨가 있어서 보험이 없는데요. 지금은 가입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유병자를 5살부터 보더라고요. 네. 예, 이분 가입 가능한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이제는 맘 놓고 원하는 것들 한번 골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오늘 강의 시간에도 나왔었지만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부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아비만 예. 당뇨도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냥 건강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소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오히려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보험료는 조금 할증되긴 하겠지만은 가입할 수 있는 선택폭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수로 봐도요, 4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유병자 실손 의료비도 이제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실손 의료비도 지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뇌혈관이라든가, 아니 뇌혈관은 안 되겠지만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 급성신경색, 수술비, 여러 가지 수술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의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에 당뇨만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일반 보험,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에서 당뇨를 고지하시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유병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를 꼭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시면요, 오히려 불리한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는요,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내가 고지하고 가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 편안하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꼭 비교하시는 것이 주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꼭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문자 볼게요. 6645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에도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험은 준비를 한 상태인데요. 혹시 더 준비해야 될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프면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살 경우에는 정말 서럽죠. 네. 하지만 보험을 뭐 실비도 있고 진단금도 다 있으시면, 만약 그 시청자님께서 입원을 한 경우에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보험에서 돌봐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사실 입원하면은 그 중대한 병 같은 경우에는 그 간병원에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만 보험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간병인이 나와서 간병을 봐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연금까지 잘 준비를 하시면 그렇죠. 정상통화이시겠죠? 예,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또 하나 볼게요. 끝번호 6494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예, 내용 함께 보시죠.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전환해도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맹종훈 전문가님. 네. 이런 질문 제가 종종 받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전환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전환이라는 것은 전에 갖고 있던 보험을 다시 다른 보험으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전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꾸는 겁니다. 변경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에 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험의 이 종신보험 전환 기능 중에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보장을 받다가 저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보험이 있고요. 어떤 보험은요, 전에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종신보험으로 1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후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전환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근데 5천만 원 정도는 아직 보장을 받고 싶으면 5천만 원만큼만 해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은 남겨두고요. 네. 5천만 원만 해약을 해서 해약한 5천만 원 갖고선 저축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기능은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보험을 좀 유리한 조건으로 새롭게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축으로 100% 다 저축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전에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보장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다라면 알아보셔야 돼요. 몇 %까지 보장을 남겨둘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만큼 남겨두신 다음에 나머지만 저축으로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은 가능한데 그 보장이 100%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문자 또 볼게요. 2081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있는데요. 성인보험으로 준비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보험에서는 할 수 없는 보험이 어린이보험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20살이잖아요. 어린이보험의 장점은 성인보험에서는 할 수 없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2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게 그 어린이 보험의 장점인데요. 20살 같은 경우는 성인도 할 수 있고 어린이 보험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꼭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